네,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자, 어제 이어서 오늘 2강째 들어갑니다. 자, 어제 들어간 것을 간단히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문자 따는 걸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요. 객관식 문제 풀이할 때 두 문자를 좀 따는 것도 해드리겠습니다만은 어제 배운 거 이제 몇 가지만 간단히 확인 학습한 다음에 오늘 진도 이어서 가겠습니다. 자, 첫 시간에 우리가 배운 게 우리 경찰 고문이 되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경찰의 개념은 중요하다 했습니다. 이 경찰의 개념일 때 경찰, 행정조직 모든 나라가 경찰이라는 개념이 일률적으로 획일적으로 똑같을까? 아니면 지역적, 즉 시간적, 지역적이라는 것은 문화적이죠. 그 나라 고유 문화. 차이가 있을까? 이것도 하나의 인간이 필요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문화라고 볼 수 있어. 문화. 문화라는 것은 학문, 예술, 종교 이런 것만 문화가 아니라 음식 문화, 패션 문화, 건축 문화 이런 말이 있듯이 인간이 더불어 살면서 관습화되고 제도화되고 이런 것들이 관행화된 것이 문화예요. 그래서 행정도 문화고 경찰도 문화고 법도 문화입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는 차도로 안 쓰면 처벌하고 우리나라는 유교 성격 때문에 그동안 바로 남녀에 대해서 좀 약간 그런 게 있었죠. 성적 문제에서 유교성이 짙다 보니까 간통죄를 처벌했다가 우리 문화가 반영됐다가 이제 시대가 흐르면서 사회 어떤 주류 모든 평균들이 이제는 성적 자기결정권 영미 문화가 접목되면서 사라졌고요. 혼인 빙자간의죄도 우리나라 옛날에 형법에 있던 것이 사라졌듯이 문화입니다. 그래서 문화. 따라서 경찰의 개념은 문화이기 때문에 일단 각 나라마다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각국마다 똑같지는 않고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다의적 개념이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유는 각 나라 문화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시대와 역사에 따라서 문화는 변천되어 왔기 때문에 경찰의 개념도 변천되어 왔겠죠. 가령 고대 우리나라 삼국시대라든가 유치해서 그 다음에 대륙법계 중세 그 다음에 경찰국가시대 근대국가 이후 서서히 오늘날 자꾸만 변동되겠죠. 그럼 됐고요. 그래서 문화 속에는 법도 문화다 또는 행정도 문화다. 그 다음에 경찰도 특별행정, 공안행정으로서 문화다. 이 정도 아시면 많이 한 겁니다. 그래서 법을 위반하면 범죄죠. 그래서 범죄에서도 배우듯이 범죄도 문화다. 그래서 만약에 법은 상대적 개념이라면 맞아요. 절대적으로 전 세계에 똑같은 거 아닙니다. 범죄도 상대적 개념이다. 맞아요. 즉 시간과 지리적, 공간적에 따라서 지리적에서는 각 나라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상대적이다. 좋습니다. 그럼 됐고요. 그 다음에 대륙법계 경찰의 이제 배우는 이유가 우리가 두 번째 볼까? 대륙법계 경찰 개념 변천 과정 고찰을 보는데 왜 대륙법계 경찰을 우리가 먼저 보느냐?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는 일본의 영향을 받았고 근대화되면서 일본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일본이 근대 그 당시 제국주의심으로 선진 문명을 받아들이면서 처음에는 프랑스 제도를 받아들였습니다. 그 다음 법제도는 독일 법학을 기술받았죠. 따라서 우리나라도 자연스럽게 대륙법계 위주로 바로 문화가 전복된 겁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볼까? 근대국가 법은 전 근대국가도 법이 있었지만
앞으로 법 할 때는 근대국가 이유를 말합니다. 사회계약을 통해서 합의된 법, 실적보주의, 재형법중지, 인권을 강조하는 시대가 왔다. 근대국가부터 뭘 강조한다? 개인의 기본성과 그 다음에 통치 구조는 율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만은 이걸 고유한 의미의 헌법이라는데 바로 조선시대든 고려시대든 삼국시대든 우리나라로 얘기한다면 다 그때도 통치구조, 율령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국사 시험 공부할 때 율령이 반포되면서 고대국가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때 사실 기본권, 국민의 자유권리 기본권에서 언급 안 했기 때문에 인권 대접을 안 해줬기 때문에 그러나 고유한 의미는 헌법은 있었다. 그러나 근대국가 이후부터는 국민의 자유권리는 기본권을 강조하는 겁니다. 통치구조뿐만 아니라. 그래서 어제 배웠듯이 알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주의 국가에서는 경찰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만든 법 가지고 하기 때문에 법과 경찰은 항상 묶여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은 행정 아니겠습니까? 법치 행정원리, 법률에 근거한 행정원리 이런 걸 자꾸만 익숙해 놔야 돼요. 자, 어제 봤듯이 대립법계 경찰은 역사적으로 볼 때 보면 형성 과정 보면 왕권을 보호하고자 경찰이 필요했다. 통치 수단으로서 강력한 국가 경찰이 필요했다. 지적적으로 대륙은 서로 바로 육상에서 경계를 맞이하면서 있다 보니까 침략이 잦다 보니까 강력한 체제가 필요했고요. 영민은 삭슨 민족주의 전통에 의하면 주민자치 전통, 인구가 적을 때 시민족, 거기서 마을을 지키는 사람은 시민 스스로가, 그 다음에 백인족, 백가구에서 이제 뽑고, 그 다음에 카운티, 큰 마을이 형성되면서 셰리프, 보안관, 게다가 이제 그런 전통이 있는 나라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오늘날은 경찰을 뽑지만은 시민들이 스스로 치안주의했던 것을 경찰에게 위임의 증거로 봤다고 배웠습니다, 어제. 이 영미는 말이죠, 바닷가에 있죠, 영국이. 그 다음에 미국은 아메리카 대륙에 있지만 1620년 바로 영국 사람들이 신구교도관에 옛날 구체제의 교회, 청비혁명, 새로운 교회 간의 갈등 때문에 목숨을 부지하고자 아메리카 대륙에서 정착하면서 인디언과 싸우면서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서서히 태동됐죠. 따라서 문화는 전파성이 있기 때문에 영미 문화를 묶어주는 겁니다. 우리가 김치 문화, 한국 사람들 어느 세계, 즉 미국 가서 살든 브라질 가서 살든 독일에 살든 우린 김치 먹습니다. 그래서 영국과 미국을 묶어주는 거예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나라가 200 몇 개의 국가가 되기 때문에 크게 모든 나라를 비교하면 학문이 성립 안 되고 선진 문화인 대륙법계와 영법계 이렇게 나눠서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형법이든 형사소법이든 행정법이든 경찰법학이든 바로 대륙법계와 영미법계. 대륙법계는 독일, 프랑스 중심이고 영미는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그렇게 이제 법학을 공부하는 것이죠. 좋습니다. 그런 걸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대륙법계 경찰 개념 변천 과정 볼 때는 바로 고대국가부터 고대국가, 그 다음에 중세국가, 그 다음에 경찰 국가 시대, 이건 순서는 꼭 암기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근대국가 이후, 이때가 18세기 말 좋습니다. 이때가 법주의 인권을 강조하는 거야.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형법이든 뭐든 헌법이든 뭐든 딱 나오면 법 이런 거 나오면 이때를 말하는 겁니다. 이제는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국가, 이때는 절대 왕정체제라는 걸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약간 흘러서 이게 근대국가 이후부터 쭉 보면 이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끝나고 나서 반성의 역사로서 바로
경찰권을 비경찰화. 그래서 고대와 중세는 인구가 적었었기 때문에 일체 뭘 제했다면 안 돼? 뭐든 좋습니다. 물론 자, 중세는 14세기 말 프랑스가 먼저고 그 다음에 15세기 말 독일이죠. 14세기 말 프랑스, 15세기 말 독일은 바로 프랑스로 영향받았고 모든 국가정익을 그 다음에 16세기 초 1630년 독일의 제국경찰법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행직을 제외한 모든 국가정형 그 다음에 경찰 국가시대여서 분리되죠. 분화되었다. 근대국가부터는 송복적만. 송복적 배웠죠. 공식. 즉 공국의 안녕과 질서의 질을 유지니까 유지, 현상유지, 소극지 태도, 송복적, 위헌방지 배웠습니다. 그래서 암기할 때 객관식 문제 풀 때는 빨리 보면 그런 것도 시험에 나오니까 일체 이렇게 해야 되고 뭐든 해야 되고 일체 분리해서 소비했다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일체 분리 소비. 이건 객관식 문제 풀 때 해줄 겁니다. 일체 분리 소비 됐고요. 그 다음에 근대국가 이 정신은 아주 중요하다였습니다, 선생님이. 이것이 근대국가 딱 정착되면서 서서히 오늘날 문명이 발달되면서 법주의가 현실에 맞게끔 변형돼가지 이 체제는 그대로 이어지는데 이것을 약간 변형시켜서 장단점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했습니까? 근대국가 태동은 정치혁명이다. 즉 절대 군주체제에서 민주체제로 전환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혁명이다, 혁명. 이것이 2021년도 1차 일반 채용의 시험에 나왔죠. 뭐냐면 범죄 원료에서 나올 때 볼까요? 바로 고전주의는 이때가 고전주의라래. 왜 고전주의냐? 좀 이따 여기 19세기 말 과학시대 20세기 초 나오면 바로 생물학적 범죄 오인론 배워요. 실증주의. 그러니까 이것이 새로운 거니까 심파, 구파니까 고전주의. 여기는 실증주의 이런 말을 하는데 실제 증명했다 과학적으로. 그래서 고전주의를 말을 쓰는데 그런 뭐 이제 범죄에서 배우면 되는 거고요. 앞으로는 헌법이든 행정법이든 경찰학이든 범죄학이든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볼까요? 절대 군주체제다 보니까 전단적이었다. 전단적. 전단적이라는 말은 법을 만들 때 이때도 법이 있었겠지만 합의가 아니야. 국민들의 의사가 반영된 것이 아니라 위에서 일방적으로 특정 계층자들이 유정자들이 일방적으로 법을 만들어서 법을 집행했다는 얘기죠. 특히 초자연적인 것은 자연을 뛰어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종교라든가 미신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영화 드라마 같은 데 보면 어때요? 황제가 뭐라 합니까? 짐이 곧 신이요 뭐 이런 말을 해줘. 그래서 곧 절대자가 신처럼 추앙을 받으면서 가혹한 형벌, 도덕적 권위를 받은 사람으로서 가혹하게 고문하거나 아무런 기준 없이 자의적으로 사형에 처하거나 마음대로 했습니다. 북한 같은데 김정일처럼. 김정일이가 사람 죽인 것 중에 웃긴 게 회주 웃었다고 죽이고 잠깐 야 나이 드신 분이 70대 노인네가 뭐 한 번 술 먹었으면 졸음을 죽인 거 아닙니까? 생리현상. 졸았다고 죽이고 참 웃긴 거야. 이거 인권을 말살한 거죠. 그래서 절대자 전단적 그 다음에 국가 통치 구조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절대자가 모든 걸 장악했죠. 그 다음에 이때는 신분사회니까 어때요? 신분사회니까 바로 어떤 행위 가지고 죄질 가지고 처벌한 게 아니라 범죄자
그 신분에 따라서 처벌했겠죠. 황제가 사람 죽였다고 해서 처벌했겠습니까? 그 다음 우리나라 볼까? 어떤 뭐 영의정, 자의정 이런 사람을 함부로 웬만한 거 가지고 처벌하겠습니까? 모번죄, 즉 왕을 뭐 가르치운다든가 뭐 반역하면 몰라도 그 사람들은 처벌받지 않았겠죠. 따라서 국가체제가 통합되어 있었고 또한 체계가 신분사회니까 소수층이 지배했고 다수인들이 피지배층 이렇게 되겠죠. 얘들은 인권 대접 못 받았으니까 개대접. 얘네들 인권을 이 사람들은 보장받았겠죠. 그래서 바로 18세기 말 오기 전에 18세기 초 무렵의 중순 18세기 말하게 초와 중순 무렵에 선각자들이 있죠. 깨우친 사람들. 그도 이제 약간 깨우친 사람들이 대표적인 사람이 계몽주의 사상가들이 있습니다. 계몽주의. 이 계몽한다는 것은 우매한 시민들에게 계몽을 했다는 거죠. 이 계몽주의 사상의 철학은 이것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헌법이든 형법이든 형사법이든 그 다음에 경찰학 즉 경찰행정법이든 다 똑같아요. 계몽주의 대철학은 사회계약설입니다. 사회계약설, 사회계열 강조입니다. 합의. 계약이라는 것은 합의죠. 그러니까 전단적이 아니라 전단적으로 소수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의 합의가 중요하다. 이걸 깨우친 거예요. 그래서 합의를 가지고 법을 만들자. 실적법주의. 법을 왜 만드느냐? 자의적으로 처벌하지 말고 실적법주의, 법으로 정해서 법에 정한 것을 위반하면 범죄자도 인권이 있기 때문에 바로 법에 정한 대로 처벌하자 입니다. 인권을 위해서 침해를 방지하자. 이게 재형법중이 아닙니까? 범죄의 형벌을 법으로 정해놓자. 법정주의. 따라서 범죄 형벌을 법으로 정해야 되는데 법으로 정한 게 없으면 이게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 그러나 법에 정한 것이 있으면 범죄도 있고 형벌도 있다. 왜? 법에 정해놨으니까. 이런 뜻이죠. 그래서 형법 시간에 배우잖아요. 재형법중이라는 것은 자의적인 형벌권 남용으로부터 국민의 인권을 침해를 방지하고자 미리 법으로 범죄 형벌을 정해놓자.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계몽주의 사상의 대전제 또한 공리주의입니다. 공리주의라는 것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다수의 공리 이익을 강조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볼까? 이때는 인권이 유린됐으니까 인권을 강조합니다. 휴머니즘. 인권을 강조한다. 천부인권설. 태어날 때부터 모든 인간은 동등하게 태어났다는 것. 그 다음에 개개는 인격체를 존중합니다. 개인주의란 말이 이기주의로 가면 나쁜 거지만 일단 이때는 집단상 개인들을 개돼지 짚어했지 개개인의 인격을 무시했잖아요. 그래서 개인주의 이런 것이 바로 계몽주의 철학입니다. 대표적인 계몽주의 학자는 장자크 루소라든가 볼테르, 몽테스키였는데 몽테스키가 가장 중요하다. 몽테스키가 쓴 책이 법의 정신. 거기서 권력 분립을 완성했다. 그래서 역사는 반동의 역사니까 거대한 그래서 고전주의 나왔잖아요. 일반 책에서 2021년도 범죄운동에서 거시적입니다. 정치적 혁명이니까. 다만 특별 예방주의가 아니라 일반 예방주의였습니다. 그건 이제 범죄에서 별 것이니까 아무것도 안 했고요. 그래서 처음에 나왔던 기출문제 볼까? 요걸 가지고 자
경찰 국가 시대는 계몽지 영향을 받아. 이러면 X가 되겠죠. 기출문제입니다. 그럼 계몽지는 언제부터요? 근대 국가부터 가는 것이 O가 되겠죠. 이런 것은 이제 이걸 알아야지면 돼. 그 다음에 이걸 알아야지만 다시 한지만 말씀드리지만 헌법이든 그 다음에 행정법이든 형사법이든 경찰법이든 다 범죄이든 이걸 알아야지만 끝나는 거예요. 여기 하나 더 하면 책임주의입니다. 책임주의. 자기가 결정한 것은 책임지되 자기가 결정치 않고 자기가 결정할 수 없는 사안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다. 책임주의. 요즘 헌법재판소 판례가 그런 게 많이 나와요. 우리가 행정법규 같은 데 보면 양벌 규정이 있죠. 형법시에서 양벌 규정 배우듯이 이건 책임주의에 반한다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 조업원이 업주가 퇴근한 상태에서 어떤 범죄 행위를 했을 때 조업원이 잘못했으니까 주인보다는 주인은 이제 감독권자로서 책임 물을 수 있겠지만 조업원에서는 뭐 금고형이라든가 이런 걸 뭐 징역형 뭐 벌금 이렇게 때릴 수 있지만 꼭 업주까지 똑같이 책임을 지운 것은 책임주의에 반한다. 그래서 근대국가 대정신이야. 법주의는 책임주의 원칙입니다. 자기가 한 만큼의 책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알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배운 거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근대국가 와서 경찰이 경찰국가 시절은 분리됐지만 적군 목적, 소급 목적 둘 다 했었죠. 다만 공공복리 증진은 적군 목적이지만 좋은 거지만 왕을 절대국가 시대니까 왕을 위한 복리 증진이고 백성을 오히려 괴롭혔죠. 그래서 근대국가에서는 인권을 강조하다 보니까 경찰권을 축소시켰죠. 뭐에만? 소급 목적. 공식 뭐라 했습니까? 우린 국가가 아니라 적과 전쟁 치는 게 아닙니다. 경찰은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니까 국어 싸움인데 소급 목적. 입고로 유언 방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때 와서는 소급 목적에 국한시킵니다. 그래서 독일 시험이 많이 나왔죠. 독일은 역사적으로 볼 때 딱 나오면 1794년 프로이센은 독일이야. 그래서 프로이센은 독일이라는 거 알아두고 일단 일반 난특법입니다. 일반 난특법 제 10조 제 2항 제 17호 규정인데 이게 내용이 소급목적이에요. 위헌방지. 문구를 물은 것은 다 아는 겁니다. 공공의 평온과 안녕 및 그 다음에 질서 유지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사회 전반에 대한 또는 개인에 대한 절박한 위헌방지 이게 소급목적이에요. 소급목적 소또라미. 그럼 프로이센 일반 난특법이니까 프로이센 독일인 걸 알면 이건 일반 난특법 여기만 암기하는 거예요. 객관식 문제 풀 때 1794년 알아두고요. 순서 물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분명히 법으로 18세기 말 소급목적에 국한한다는데 위정자들이 권력을 남용한 거죠. 1880년 그래서 독일 프로이센이죠. 프로이센. 그래서 프로이센은 독일이라는 거 알아두고 크로이츠베르크 판결이죠. 그래서 크로이츠베르크 판결 해도 되고 해도 돼. 그래서 일크 이렇게 보고요. 여기서 소급목적에만 국한하라는 판결이죠. 소급목적에 국한한다는 말은 확장이요, 축소야. 축소. 그 다음 판결에서 소급목적에 국한시킨 최초의 판결 확정. 좋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1931년 이건 순서 외워야 돼. 왜? 순서를 묻는 문제가 나왔으니까. 간부생 시험이던 2021년도 간부생도 순서가 나왔고 여름 시험도 나왔고 뭐 1941년 뭐냐 이때 바로 프로이센. 이건 독일이야. 공통에 외울 필요 없어.
경찰행정법이죠. 제1조 몰라도 돼. 경찰법이니까 경도라미. 그 다음에 2차 세계연. 제2차 세계대전이죠. 이때 비경찰에 들어가죠. 피도라미. 그래서 일크 경비. 그래서 일크 경비라는 것은 일크 경비 이렇게 오는 거야. 순서를 일크 경비 해놓고 요걸 외우든지. 이게 시험에 나와. 이거 객관식 문제 할 때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정도 보고요. 프랑스는 간단해요. 바로 프랑스는 1795년. 자, 일반 채용에 2021년도 나왔고요. 가음부성은 과거부터 나왔습니다만 수업 시간에 제가 몇 번 얘기했습니다. 자, 죄와 형벌법조를 가음부성 시험에는 자주 나왔던 게 뭐냐? 같은 말이 바로 경제처벌법전이에요. 그래서 저는 수업 시간에 누차 얘기했습니다. 근데 요번 시험에 일반층에 경제처벌법전 같이 묶어서 나왔어요. 가로 열고. 같은 말입니다. 16조에서 바로 경찰의 임무는, 경찰 개념은 뭐에 축소시켰다? 속목적이죠. 속목적이라서는 공공의 안녕과 질서의 유지, 입고로 위험 방지인데요. 공공의 안녕과 질서의 유지 둘 다 놔도 좋고 하나만 놔도 돼.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됐어? 질자제한. 그래서 이런 건 암기 방법은 내가 몰라서 안 해주는 게 아니라 제가 원래 선구자야. 이건 객관식 문제 풀때는 거야. 질은 뭐야? 아, 경찰은 질서 유지. 그 다음에 공공의 질서 유지. 그 다음에 개인의 자유와 재산 및 안전을 유지하는 것이 직무이다. 이 속목적이죠. 그 다음에 18조에 뭐가 있으면 바로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을 최초로 구분하라. 여러분 시험에 한 10번 나왔습니다. 일반 채용과 간부생 승진에. 왜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을 프랑스가 최초로 구분했을까요? 몽테스키가 어느 나라 사람이야? 프랑스랑. 몽테스키가 쓴 책이 뭐라 했어 아까? 법의 정신. 법의 정신에서 권력분립 완성한 사람이야. 그래서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근데 그거부터는 국민이 주권자니까 국민과 민주를 같은 말이야. 주권자들이 간접민주주의니까 바로 선거를 통해서 국회의원도 뽑아갖고 보내서 너희들이 합의해서 법을 만들어라. 행정도 마찬가지야. 대통령을 뽑죠. 선거를 통해서, 참조권을 통해서. 대통령 뽑았고 민족 정당성, 국민들이 정당성을 유명해 준 겁니다. 대통령이 5년 동안 법을 잘 만들고 공공정치를 위반해서 잘 집행하라. 그래서 이렇게 보면 돼. 그래서 입법부가 처음에 강조됐죠. 오늘날은 입법부가 민주주의가 정착된 상태에서 오늘날은 더불어 사는 사회 생존권적 기본권. 오늘날은 행정부 우위시대입니다. 전 세계 추세가 복지국가. 인권을 무시한다는 뜻은 아니고 자신감의 표현이죠. 사법부는 법을 서는 거니까 입법부에서 만든 법을 가지고 법을 해석해서 적용하는 게 사법부죠. 행정부는 입법에서 만든 법을 가지고 국민에게 법을 집행합니다. 이런 걸 배우는 거야. 그 다음에 법치주의는 인권을 강조하기 때문에 법치의 사상적 배경은 뭐냐? 권력 분립을 전제로 한다. 권력이 분립됐을 때 인권을 존중할 수 있는, 인권 침해 방지할 수 있는 것을 확보할 수 있죠. 왜? 권력이 절대자 한 사람에게, 대통령에게 다 있으면 낭비되잖아요. 입법, 사법 좌우하면 뭐 인권 유린되죠. 그래서 법치주의라는 것은 인권을 강조하기 때문에 권력 분립을 바탕으로 있다. 이 정도면 최고학생이야. 대한민국의 최고학생. 자, 어제 배웠고요. 이 정도 배웠고요. 그 다음에 뭘 배웠냐?
경찰 개념 구분 배웠죠? 그래서 경찰 개념 구분은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이 강의를 들으면서 감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제 건방지게 얘기만 되겠지만 대한민국에 어떤 선생들을 갖다 놓고도 비교해 보세요. 가장 정확하고 설명해 주도 있지만 절대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제가 뭐 전설이다 이런 거 그런 건 좋아하지 않아요. 과거 필수 과목일 때 행정법이 필수일 때 제 강의 안 들면 합격 못했다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11년, 한 13년 동안 전국에서 최고 경찰 선생 중에 그렇죠. 가장 일탈한 것은 보수가 가장 많았다 이 뜻입니다. 강서류가.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선택과목이 되면서 법학이 없어지면서 뭐야? 그냥 법조문 싸움이야. 그냥 아무나. 그 다음에 형평 쓸 때 너무 쉽게 나오는 거야. 그게 지식입니까? 혼자 하면 되지. 독하고. 근데 그걸 가지고 막 근데 학생들을 현혹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오래 못 갑니다. 봐. 법학이 들어오면 그 사람들은 이제 서서히 역사 속에 사라질 겁니다. 그것이 언제냐? 올 6월달 이후부터 서서히 하반기부터 내년 3월달 시험 끝나면 도태될 겁니다. 조만간에 판가름 날 겁니다.